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곤자와 골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글자들은 모두 곤이라고 있는 글자들인데 이것이 기본자입니다. 그리고 골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가 사방으로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곤란할 곤자죠. 곤경, 곤궁, 곤욕, 곤혹스럽다, 피곤하다, 곤이 잠들다. 한자는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의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곤경은 경은 땅이죠. 그래서 그 곤란한 지경에 빠지다란 뜻이고, 곤궁, 궁은 궁핍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견디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곤궁하다. 곤욕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욕은 모욕, 치욕입니다. 그래서 참기 힘든 모욕이 곤욕스럽다입니다. 곤혹스럽다. 이 혹은 무엇인가 도깨비 같은 것에 홀리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뜻이고, 피곤하다. 가죽 핏자인데 겉에 병이 들어갔죠. 그래서 지친 것입니다. 그래서 지쳐서 곤란한 것, 고달픈 것, 이것이 피곤한 것이고, 곤이 잠들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깊이 잠에만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곤난인데 이거는 한자 자체가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곤난 발음이 힘들죠. 그래서 이 니은이 리을로 바뀝니다. 이런 현상을 활음조라고 합니다. 활자는 뼈 골자에 왼쪽에 삼수변이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중간에 액체가 들어가면 매끄러워지죠. 그래서 윤활유라고 할 때, 비행기가 활강한다라고 할 때 매끄럽게 움직이는 것이 활자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활음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6월, 6월이 아니죠. 6월입니다. 6월이 발음이 힘드니까 6월, 10월이 발음이 힘드니까 10월, 초팔일이 초파일, 솔나무가 소나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특별한 케이스지만 이 니은 앞에 리을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솔나무가 소나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나무 하나만 얘기할 때는 솔이라고도 합니다. 솔. 그 다음 날다라고 하는 낱말 날다. 이 날다 앞에 뒤에 현재 시제 는이 오면 앞에 리을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이 되는 게 맞는데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 날다와 는 사이에 매개몽 을을 집어넣어 가지고 나르는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늘을 나르는 새가 아니에요. 하늘을 나는 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니은 앞에 리을은 반드시 떨어지지만 시옷 앞이나 지읒 앞에 이 치음 계열 앞에서도 자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늘 더하기 질이 되면 바느질이 되는데, 질의 뜻이 뭐죠? 어떤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행동, 동작이 반복될 때 질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알다에 주체존대 시가 들어가면 알시는이 아니라 아시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10월처럼 이 10왕전이 시왕전으로 바뀝니다. 전이라고 하는 것은 왕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이것이 전이죠. 그래서 10왕전, 발음이 힘들기 때문에 시왕인데 뭐냐? 자, 지금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의 가운데 염라대왕이 있죠. 염라대왕입니다. 여기에 감투를 쓴 사람들 보이시죠? 이 사람들이 왕입니다. 왕. 10명의 왕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이곳, 가까운 곳을 이라고 하죠. 먼 곳을 뭐라고 합니까? 저라고 합니다. 가까운 곳을 이것, 먼 곳을 저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이승이라고 하고,
죽어서 하는 저쪽을 저승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명부라고도 합니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해 일자에 뭔가 지금 덮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두울 명자입니다. 어두울 명. 그래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는 것이 명상이죠. 명상. 어두울 명자입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정부 기관을 얘기할 때 부라고 합니다. 정부. 명부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승에는 명부전이 있어요. 그 명부전에 누가 있느냐? 염라대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명부로 가려면 저승으로 가려면 9개의 냇물을 건너야 됩니다. 이게 지금 샘천자이지만 강의 뜻이에요. 그래서 9강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9강 중에서 대표적인 강이 그 물 색깔이 누렇답니다. 그래서 황천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죽었다라고 할 때 황천객이 되었다 이런 말을 쓰고 구천이라고 하면 아주 깊은 땅 속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천은 깊은 땅, 황천은 저승, 죽어서란 뜻이에요. 이 황천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지장보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가보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계속 외우죠. 그래서 그 망자가 죽은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비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이 저승으로 가는데 저승까지 가는데 7일이 걸린답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 한 명의 왕에게 첫 번째 7일, 첫 7일에 그 판결하는 왕이 있죠. 이게 뭐냐면 명경정이에요. 명경정. 이 앞에 서면 그 사람의 일생이 이 앞에 주마등처럼 쫙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생을 보고 이제 너는 발설지옥, 너는 가시지옥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명의 왕에게 판결을 받고 다시 돌아와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7일 있다 또 저승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왕에게 또 심판을 받는 거죠. 이래서 모두 몇 번 심판을 받느냐? 7번을 받아요. 그럼 7일마다 한 번씩 가니까 뭐가 됩니까? 49일이 되죠. 그래서 이 7번째 가면 이제 다시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구제를 지내는 거예요. 사구제. 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죽은 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부처에게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고 드리는 공양을 제라고 합니다. 제. 말하자면 이제 민간에서 고사와 같은 거죠. 고사. 고사떡, 고사. 그래서 49일 되는 때에 좀 이 제를 크게 지냅니다. 사구제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7번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100일 되는 때에 또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8번째 왕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100일제도 지냈어요. 그 다음에 9번째 왕에게 죽은 지 1년 됐을 때 소상을 치르는데 작은 상이란 장례란 뜻이죠. 그래서 또 이때도 한번 심판을 받고 그리고 2년째에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는답니다. 이게 대상이에요. 그래서 모두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심판을 받기 때문에 10명의 왕이 있고 그 10명의 왕을 시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왕.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째 대상이면 그 다음에 3년째 탈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이건 왜 썼냐? 나무 목일 때는 곤란할 곤자지만 여기에 클 대자가 들어가면 말미암을 인자입니다. 목자와 클 대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말미암을 인자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할 때 원인, 근본이 되는 요인, 이것이 원인이죠. 그 다음에 인과관계라고 할 때 원인과 결과란 뜻이죠. 이것은 흑토자가 들어가서 땅 곤자입니다. 이 건곤감리 이건 다 많이 들어보셨죠. 건, 곤, 감, 리인데 지금 요것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둘로 나눠져 있죠. 그랬을 때 이 하나는 홀수는 양이고 짝수 이것은 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는 큰 절을 2번 하죠.
그리고 일어나서 물러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세배를 드릴 때는 큰절을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반배를 하는 겁니다. 세배 드릴 때 절 두 번 하는 거 아니에요. 큰절 기준입니다. 큰절 한 번입니다. 그래서 산 사람한테는 양으로 절을 하고 죽은 자에 대해서는 음으로 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우선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땅. 태극기에서는 이게 건곤감리이고 그 다음에 홀수는 양, 짝수는 음이라고 그랬어요. 요건 3, 4, 5, 6이죠. 자, 3과 5는 양이니까 위에 있고 4와 6은 짝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겁니다. 양이고 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태극기의 바탕은 흰 바탕인데 이것은 백이민족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희다라는 뜻입니다. 희다라고 하는 것은 밝다, 해를 의미하죠. 해.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해를 숭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박달민족이라고 하는데, 박은 밝다란 뜻이죠. 그리고 달은 땅입니다. 자, 햇빛이 비치는 땅을, 그 땅을 양달이라고 하고 그려진 곳을 응달이라고 하죠. 달은 땅이란 뜻이 있습니다. 땅. 그래서 우리는 박달민족이라고 하는데 이 박달을 한자로 쓰니까 배달이 되는 거예요. 배달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배달민족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바이칼 부근 쪽에 살다가 지구의 기온이 급변하면서 매우 추워지기 때문에 계속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몽골 쪽으로 와가지고 일부는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만주 쪽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일부가 한반도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제 그 기말지의 후손들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다시 일부는 알래스카를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갔고 아메리카 인디언이 됩니다. 어쨌든 계속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서 계속 동으로 이동해 왔기 때문에 박달, 밝은 땅을 찾아왔다는 거죠. 해가 뜨는 밝은 땅. 그래서 한자로 써서 우리 민족을 배달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달한 민족도 아니에요. 배달민족입니다. 박달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동쪽에 사는 오랑캐다. 그런데 이 오랑캐 이자는 클 대자에 활궁자를 씁니다. 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큰 활을 썼어요. 그래서 클 대에 활궁자를 써서 두 개를 합하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오랑캐이라고 글자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박은 한자로 쓰면 백과도 통해요. 자, 위에 여기 들어가면 붓자루라 그랬죠. 그래서 개수를 따질 때는 위에 붓자루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100백자입니다. 그런데 순 우리말에 백이 뭐냐? 온입니다. 천은 순 우리말로 즈문이죠. 즈문해. 천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온달이라는 것도 뭐냐? 이게 박달이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박달. 즉 한자로 쓰면 배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곤일척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척은 정나라 정인데 여기에 왼쪽에 손이 들어가면 손으로 던지는 겁니다. 던질 척자입니다. 그래서 폭탄을 투척하다라고 하고 기부금을 머뭇거리지 않고 흔쾌히 던진다, 내민다 해서 기부금을 쾌척한다 라고 하는데, 이 건곤일척이라는 건 뭐냐면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하늘인지 땅인지 승패를 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을 걸고 온 힘을 기울여 겨루는 마지막 한판 승부, 이것을 건곤일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다시 태극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것이 태극이죠. 태극. 원래는 이렇게 썼고 이것이 이제 도교에서는 타오이즘, 도교에서는 음과 양이라고 합니다. 중국 발음은 이제 잉앤 양이 되는데, 그래서 검은색은 잉,
흰색은 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태극인데 이 태극이 양과 음으로 나뉘어요. 이렇게 음양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양 속에도 다시 검은색 음이 있고 음 속에도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태양이라고 하고 요것을 소음이라고 하고, 크게 작죠? 이것을 소양이라고 하고 이것을 태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재마가 사상의학을 체계를 세웠죠. 그럼 이재마 이전에 어땠느냐? 음양오행으로 치료했습니다. 음양오행으로. 허준 같은 경우에 이게 음양오행으로 치료한 방식이에요. 이재마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19세기 후반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음양오행으로 치료하던 시대와는, 허준과는 상당히 시차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을 건이라고 하고 곤감리라고 하는데, 건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하늘이고 곤을 대표하는 건 땅이에요. 근데 감을 대표하는 건 물이고, 이게 감입니다. 물이에요. 물이 위에 있어? 왜? 비가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그래서 비가 위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는 불입니다. 불이 아래에 있어요. 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건곤감리, 이렇게 초등학교 때 외웠습니다. 그런데 이재마가 사상의학으로 분류할 때는 어떤 거냐? 자, 아까 일은 양이고 이는 음이라고 그랬죠. 그럼 건은 뭐냐? 이것은 바깥도 양이고 안에도 양이에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 양인 것, 이것이 태양입니다. 태양 체질. 그러면 이것은 뭐냐? 감은, 이것은 안에는 양인데 바깥이 음이죠. 그래서 내장기관은 따뜻한데 겉이 차요. 피부가. 이것이 소양입니다. 소양 체질. 그리고 이것은 니는 바깥은 따뜻한데 속이 차요. 그래서 이것은 소음 체질입니다. 이 고는 속도 차고 겉도 차죠. 그래서 이것은 태음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처음에 살이 찌기 전에, 이게 태양이 가장 위에 있죠. 그러니까 목부터 살이 찌면은 태양 체질. 그럼 밑으로 내려오면 어깨와 가슴이죠. 어깨와 가슴이 먼저 살이 찌면은 소양 체질. 그리고 배가 살이 찌면 소음 체질, 엉덩이가 살이 찌면 태음 체질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양과 음 체질이 왜 중요하냐? 자, 속이 찬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겠어요?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찬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음체질은 돼지고기가 몸에 안 좋습니다. 열이 나는 거, 따뜻한 걸 먹어야 돼요. 반면에 그 양체질은 속이 열이 많죠. 그러니까 차가운 거, 생선류, 해초류,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태양을 대표하는 게 해죠. 그래서 해를 기준으로 시간을 따지는 것을 역법을 태양력이라고 하고, 태음을 대표하는 것은 달입니다. 그래서 달을 기준으로 시간을 따지는 것이 태음력이에요. 그래서 원래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달 기준이죠. 우리의 경우에 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0년이 안 됐어요. 그 갑신정변 가부경장 이후에 정부에서, 특히 이제 일본 시대, 일본의 영향력이 세지면서 그때부터 그 양력을 썼죠. 양력을.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
구정이라든가 추석 이런 명절을 음력으로 세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생활은 음력과 관련이 깊어요. 그 다음 이 오른쪽 게 뭐냐? 이것이 혼천의입니다. 이게 이제 그 10,000원짜리 지폐 뒷면에 있는 건데, 지금 요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지구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적도, 달, 궤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천체의 황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천체의 운행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혼천의입니다. 혼은 그 하늘을 통틀어서 어떻게 운행되는지 그 의식을, 괴범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앙부일구라는 게 있죠. 앙부일구. 앙부일구입니다. 미안합니다. 앙부일구. 앙부일구인데 이것은 그 해시계입니다. 오늘 오타가 많으네요. 해시계입니다. 이것은 세종 때 칠정산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거에는 시간을 통제하는 게 권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의 비밀을 아는 것은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조선에서 따로 그 달력을 만들어 쓰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영화에 보면 장영실이 만들었던 그 혼천의를 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것을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새해가 되면 중국에서 달력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은 베이징 기준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와 한양과 위도와 경도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세종 때 집현전 학자들이 원나라의 수시력과 명나라의 대통령을 한양 기준으로 수정했습니다. 이것이 칠정산입니다. 그러면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뭐냐? 이게 음양과 오행입니다. 이 7은 우선 해와 달 1월이죠. 2개. 그 다음에 화수목금토, 화성, 금성, 수성, 목성, 토성. 이게 오행입니다. 그래서 1월 화수목금토가 일주일의 명칭이 되죠. 그래갖고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칠정산이라고 했어요. 물론 세종 이후에 중국에서 계속 이거 갖고 시비를 걸어왔죠. 그 다음 이 사상의학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 사상의학이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8상으로 8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행 중에서 5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수목, 금토, 그래갖고 수양체질, 수음체질, 목양체질, 목음체질, 금양체질, 금음체질, 토양체질, 토음체질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의 체질을 8가지로 나누어서 치료하는 방식이 이것이 팔상의학입니다. 그런데 자, 이 태극부터 나오는 이것은 이진법이죠. 그럼 태극은 하나잖아요. 2의 제로성입니다. 음양은 2의 1승이죠. 사상은 2의 제곱이고 8상은 2의 세제곱이고 14요는 2의 4제곱이고 이렇게 계속 이진법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태극의 원리 이것은 이진법으로 되어 있다. 컴퓨터와 같죠? 그 다음 이것은 옷의자입니다. 옷의 한 가지 종류예요. 그래서 이건 골룡포 곤자입니다. 물론 보통은 골룡포라고 하지 않고 용포라고 많이 합니다. 용포. 왜냐? 여기 지금 용이 그려져 있죠? 양쪽 어깨에도 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포라고 합니다. 포는 도포란 뜻이죠. 이것은 이 사진은 세종대왕의 어진입니다. 이 한자는 해일에 비교할 비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맛이란 뜻으로도 쓰이고 벌레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아마 지구상에 가장 많은 것이
개수가 가장 많은 맛으로 개수가 많은 것이 벌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곤충인데 곤충의 공통점은 다리가 6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곤충, 절지동물로 이렇게 마디로 나눠져 있는 게 절지입니다. 가슴, 머리, 배가 구분되죠.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대부분 딱딱한 외골격을 갖고 있는데 이 껍데기는 대부분 키틴질이나 탄산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것은 맷산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산 이름 곤자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유명한 산이 곤륜산인데 이거는 신화에 나오는 산이죠. 중국 서쪽 끝에 황하가 발원되며 그 옥의산지라고 하는데 사실 옥의산지는 그 다클라막한 사막 그 남쪽에 있는 곳에 옥의산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선녀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도교에서 그 믿는 곳인데 도교에서는 황제를 믿으며 황제도 역시 그 신화와 역사의 경계 인물인데 치우 천왕 많이 들어봤죠. 치우를 물리치고 신농식 뒤를 이어서 의복과 수레와 문자, 육식갑자를 창안하고 의학 체계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양의학 쪽의 처음 시작은 황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도교에서는 노자를 신봉해요. 노자는 무의자연을 주장했죠. 그래서 모든 자연을 그대로 두어라.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무의자연 사상을 추구하는데 결국 이걸 통해서 이제 신선이 되기 위해서 수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로장생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교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 도교는 항상 이 상징물이 들어가죠. 태극. 그러면서 이제 그 또 하나는 서왕모가 있는데 서왕모는 이제 선녀들의 우두머리라고 할까요? 그런 건데 그쪽은 역시 불사 영생의 물이 흐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시황의 경우도 무덤을 그런 식으로 꾸며놨어요. 대신 이제 그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수운을 흘러다니게 그래서 중독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 이것은 곤자에 나무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몽둥이 곤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곤장인데 이렇게 그 포졸이 있고 나졸이 있는데 나졸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나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으로 치면 도적 강도를 잡으러 다니는 것들은 포졸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포졸과 나졸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곤장인데 이놈 치도곤을 맞아야지 라는 말 쓰는데 이 치도곤은 뭐냐면 도적을 다스릴 때 사용하는 곤장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버드나무로 만든 버드나무는 잘 부러지지 않죠. 낭창낭창합니다. 가장 큰 곤장이에요. 그래서 치도곤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형벌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한자는 날일자에 삼수변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에 빠지는 겁니다. 빠질 골자예요. 그래서 이제 골몰하다. 핸드폰 갖고 핸드폰만 보고 가다가 잘못하면 하수에 빠지죠. 골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골몰하다를 또 이제 머리를 아예 집어넣고서 빠져 있는 거죠. 그것은 몰두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몰두하고 있죠. 골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골똘히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원래 한자였습니다. 골독이었는데 이 골독이 발음이 골똘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 이것은 뼈골자인데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견갑 어깨에 있는 뒤에 있는 견갑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몸뚱이죠. 고기육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견갑골을 가리키는 말에서 일반적인 뼈를 가리키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골각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뼈나 짐승의 뿔을 이용해서 사실은 이제 이빨을 사용하기도 하죠. 짐승의 이빨을.
그래갖고 이런 거로 이제 그 낫이라든가 아니면 찌르개로 쓰거나 아니면 이 가느다란 뼈 같은 경우는 이거 갖고 이제 바늘 대신 삼았죠. 옷을 꿰매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뼈와 뿔로 만들어진 기구가 골각기예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릇기자 써야 됩니다. 기계기자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골동품인데 이 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거울 중자인데 위에 풀초가 들어가면 깊이 간직하다는 뜻입니다. 깊이 간직할 동자예요.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간직해둬야 되죠. 그것이 골동품입니다. 그 다음 골자를 말해라. 뼈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핵심 뼈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점을 말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자라고 하는 것은 요점이라는 거와 같은 뜻이고 그 다음에 골수분자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수가 뭐냐? 이 수는 척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등뼈에 신경 다발이 쭉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수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의 정수 이런 말도 쓰죠.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소중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골수분자라고 하면 핵심이란 뜻으로 써요. 핵심. 가장 깊이 있는 핵심. 그리고 이제 골수에 사무치다라고 하면 뼛속 깊은 곳까지 원한이 사무친다. 그런 뜻입니다. 골육상잔. 뼈와 살이 서로 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서로 죽이는 거죠. 6.25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 서로 죽이는 그런 상상이 안 가는 잔인함을 저질렀잖아요. 그것이 상잔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그냥 단순하게 싸운다라고 할 때는 상쟁이라고 합니다. 서로 싸운다, 다툰다. 그 다음 근골격계라고 하는데 근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처럼 그는 힘을 내는 요 붉은색으로 나온 이 부분 살 덩어리 힘을 주는 부분 힘이 들어가는 부분 이것이 근육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알통이고 이건 주변의 살이죠. 그래서 이걸 근육이라고 하는데 결국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힘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힘줄 뼈와 근육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아래 정갈 이 뼈와 이 무릎을 연결해주는 이것이 바로 힘줄이고 인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이것 지금 다 이쪽 흰 부분이 다들 힘줄이 되는 겁니다. 힘줄. 그래서 뼈와 뼈를 연결하는 그 힘줄은 인대라고 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골절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은 부러질 절자예요. 그래서 뼈가 부러지는 상처가 골절상이죠. 골막염이라는 건 뼈가 있으면 이 뼈 주변을 흰 막으로 이렇게 덮고 있거든요.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골막염이에요. 그 다음 골반. 이 반이라고 하는 것은 요 밑에가 그릇 명자입니다. 어떤 그릇이냐? 바닥이 평평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쟁반이라고 하죠. 바닥이 아주 평평하잖아요. 그런데 골반은 뭐냐? 원래 일반 동물은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내장의 무게를 받아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골반이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내장의 무게를 받을수록 이렇게 평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골반 평평한 것은 바로 직립보행의 결과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골재. 재는 재료란 뜻이죠. 콘크리트를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 모래나 자갈 이런 것들을 골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재상이라고 있죠. 골재상 파는 곳. 그 다음에 골조. 이 조는 조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립하는 건물 뼈대를 골조라고 해요. 그리고 모골이 송연하다. 이 송은 두려워할 송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황송합니다. 라고 할 때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털과 무서우면 왜 털이 바닥에 서잖아요. 털과 뼈가
두려움에 떤다는 거죠. 이것이 모골이 송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 사람 참 강골이야 이런 말 쓰는데 강골한이야 라고도 합니다. 한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란 뜻입니다. 어른 남자. 그래서 악당을 악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물의 한. 예, 한은 젊은 남자 어른을 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골자가 나왔으니까 골품제도라고 하는 거. 이 골품제도는 신라의 신분제도인데 그 신분에 따라서 관직이 제한되고 결혼할 수 있는 상대방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입고 있는 옷의 색깔 이런 것도 다 규정을 해놔서 그 색깔의 옷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골품제도에서 골은 뭐냐? 왕과 귀족을 얘기해요. 왕과 왕족, 귀족을 얘기하는 거고 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지방의 그 세력가였는데 이게 이제 국가로 통합되면서 신라라고 하는 국가로 통합되면서 그 지방의 작은 조금 지방의 큰 세력가는 1품 또는 2품, 지방의 아주 작은 세력가는 뭐 5품, 6품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골은 왕과 왕족, 귀족을 가리키고 품은 지방 세력가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골도 다시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죠. 성골은 부모가 모두 성골이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성골이어야지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진덕 여왕이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부모가 다 성골인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성골이 진골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진골은 왕은 아니고 왕족과 귀족을 진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퀴즈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것은 이을계자예요. 이을계. 그래서 재벌회사 같은 경우는 계열사가 있죠. 계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체계 시스템이라고 할 때 이 계자를 쓰죠. 통은 이게 들어갔으니까 병입니다. 아플 통자예요. 애통, 비통, 절통, 통증. 이것은 통자는 이건 거느릴 통자입니다. 거느릴 통. 그래서 통솔하다. 그 다음 통괄본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배 몇 척을 끌고 지휘하는 그 수군 중에 벼슬이 통령이 있었거든요. 이 통령에서부터 대통령이 온 겁니다. 대통령. 그래서 개통이고 여기 사람이 들어가면 이건 사람이 묶는 거예요. 실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할 묶을 계자입니다. 이것은 책받침면에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가다, 통과하다라는 뜻이에요. 통과하다. 그래서 핸드폰 개통할 때 쓰는 통자입니다. 그 다음 이것도 역시 묶을, 관계할 계자에 거느릴 통자가 되죠. 그런데 요거는 뭐냐? 자, 아들 자죠? 아들로 이어지는 게 누굽니까? 손자죠. 그래서 손자, 자손, 후손. 후손이라는 것은 손자 이후가 뒤우자예요. 그래서 손자 이후가 후손입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뭡니까? 조죠? 조. 할아버지 조. 그럼 할아버지 이전은 뭐라고 하느냐? 선조라고 합니다. 앞선자 쓰죠. 선후.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것은 창과자죠. 이것은 두 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킬 계자입니다. 성경에 10개가 나오죠. 10개. 10가지 지켜야 될 계율. 근데 서유기를 보면 손오공, 세상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오공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자죠. 사오정. 나만큼은, 나오자입니다. 나만큼은 깨끗하겠다. 그것이 사오정입니다. 근데 저팔계는 뭐냐? 계율을 많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거 8가지 계율만큼은 지키겠다. 이것이 저팔계입니다. 계율이에요. 10개. 이것은 나무목이 들어갔으면 이것은 기계의 계자죠. 이것은 새말 계자입니다. 그래서 계산기, 소계, 합계, 총계 또는 집안의 수입과 지출을 쓰는 거 가계부, 계산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 이것은 오른쪽에 세조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닭계자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삼수변이 들어가면 뭐가 되죠? 신의 계자가 되죠.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곳은 신의, 계,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은 곡이 됩니다. 그래서 계곡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은 옛 고자죠. 옛고. 그래서 옛날 궁전, 고궁, 그리고 차마고도, 티벳으로 가는 길. 그래서 차와 말을 바꿔 교육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도, 여기서 도는 길도자입니다. 오래된 길. 그래서 차마고도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뭔가에 둘러서 있으니까 이것은 딱딱할 고자죠. 구들고자예요. 고체, 고집을 부리다, 고수하다, 응고하다 이런 것들이고, 이것은 풀초가 들어갔어요. 쓴바귀처럼 매우 쓴 것이죠. 쓸고자예요. 그래서 고난, 고행, 고뇌, 힘들게 기다리는 것을 고대하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쓴 잔을 먹다, 마시다, 고배를 들다, 고역이다, 고육지게. 고육지게를 할 땐 그 육은 고기육자를 쓰기 때문에 자신의 희생을 일부 감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아비 부자지만 위에 풀초가 들어가서 이것은 연꽃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연꽃을 부용이라고 하죠. 부용. 이것은 계집녀가 들어갔으니까 시험이 고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며느리입니다. 그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할 때 이 글자를 써야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은 옛고자고 이것은 가둘고자예요. 쇠로 채워놓는 거죠. 가둘고. 그래서 노동을 하면서 벌을 받는 것은 징역형이지만 노동도 안 시켜요. 감옥 안에만 박아놓습니다. 이것이 금고형이죠. 금고형. 이때 고자를 씁니다. 가둘금, 가둘고자예요. 이것은 나무목이죠. 나무가 오래되면 말라 죽죠. 그래서 고목, 고갈되다. 그 다음에 말라 죽는 것은 고사되었다. 그리고 나무 잎을,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 뿌린 약이 고엽제가 있죠.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죠. 연고란 뜻도 있고 연고고, 무슨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죽는다는 뜻도 있어요. 죽을 고. 그래서 이제 연고가 있는 나라, 고국, 고향, 연고지 또는 고의로, 일부러라는 뜻이죠. 까닭이 있어서. 그리고 고로, 결론은 그때 고로는 이제 따라서란 뜻이에요. 그 다음 죽을 고자를 쓰는 것은 이것은 고인, 사고, 그 다음에 이놈 물고를 내버리고 말 테다. 물고를 내다 죽인다는 뜻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것은 책받침면이 들어가서 이것은 물러날 퇴자예요. 퇴각, 물러난다는 뜻이죠. 후퇴, 퇴진, 퇴직,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 퇴직이죠. 그 다음 높을 고자죠. 그런데 이것은 왼쪽에 육달할변이 들어갔어요. 몸이죠. 고기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넓적다리 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넓적다리가 붙어있는 그쪽을 대퇴부라고 하죠. 대퇴부. 근데 이것은 높을 고자 외에 왼쪽에 벼화가 들어갔죠. 옛날에 종이는 볏짚과 벼화가 들어갔어요. 볏짚과 나무 껍질을 섞어서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고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퇴고, 두드릴, 밀퇴, 두드릴 고자죠. 두드릴 고. 그런데 이 글자와 이 글자가 좀 달라요. 둘 다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는 건 같습니다. 막대기 들고 있는 건 같은데 지금 이건 뭐예요? 이건 북입니다. 북. 하지만 이건 높을 고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힘차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가 들어가서 힘차게 두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고무하다, 고취되다, 고무적이다 라고 할 때 씁니다. 그래서 강릉 선교장에 월화문이라는 곳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조숙지변수, 새는 잠들고 어디에? 연못 주변에 연못가의 나무에 잠들고, 오어는 이삼으로 끊어서 해석합니다. 승고, 중은 달 아래 문을 두드린다. 그래서 이 달빛 아래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각적 이미지인데 비해서 두드리는 것은 청각적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공감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한유란 사람이 이것을 곧잘 쓰라고, 퇴가 아니라 곧잘 쓰라고 권했죠. 자, 이 사진은 카파도키아에 있는 것들인데 이 카파도키아는 뜻이 아래 땅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터키 처음 갔을 때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카파도키아의 뜻은 아름다운 말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지역은 말로 매우 유명하거든요. 달리는 말. 그러니까 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카파도키아는 그 지역 자체가 우리나라 땅만큼 커요. 실크로드가 통과하던 길목이었는데 화산재가 쌓인 응회암 지대로 이렇게 쉽게 굴을 팔 수 있어요. 그래서 호미 하나면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아랍의 지배권으로 들어간 9세기경에 기독교에 대한 이슬람의 간섭, 그 무함마드가 이제 아랍을 세워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역을 통치하잖아요. 그래갖고 이 지역도 역시 그 아랍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의 간섭을 받게 되는데 이 이슬람에서는 우상 숭배를 계속 금지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의 경우에도 이건 우상 숭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피해서 이 동굴 속에 거주하다가 오스만 터키 때 이제 거의 그 이스탄불까지 완전히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계속 사는 것이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한동안 버려졌다가 20세기에 이런 곳들이 지하동굴, 그다음에 그 우치히사르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우치히사르인데 우치의 뜻은 뾰족한이라는 뜻이래요. 뾰족하죠? 히사르는 성입니다. 성. 그래서 이 이름이 우치히사르고 오른쪽은 이쪽이 그 파노라마 계곡이에요. 이 앞에 보면은 그 계곡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쪽이 지금 전망대인데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거 파란 눈에 안에 검은 눈동자가 있는 이게 악마의 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액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다. 액맥이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어디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고대 그리스 병사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칼 손잡이에 메두사, 머리카락이 전부 뱀으로 변했다는 메두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메두사를 바라보면 눈이 마주치면 돌로 변한다는. 그래갖고 이제 그리스 병사들은 우리를 겁먹어라 해갖고 자기들 칼 손잡이에다 메두사를 새겨 넣었다고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